인생 공부. 예, 인생 공부 보이는 팟캐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이사입니다. 예, 웅이사님 그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요? 저는 대전도 갔다 오고. 대전에 왜 가셨어요? 예, 저 시골이 대전입니다. 시골. 예, 그래서 가서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왔습니다.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하고. 예,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 많이 먹고 집에서. 많이 먹고 쉬셨구나. 네. 신 박사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비밀리에 네. 외국에 갔다 왔습니다.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에 가서 네. 저희 누나가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낳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밖에 없는 이제 조카를 보러 네. 싱가포르에 갔는데 똑같이 일만 하다 왔어요. 저는 어차피 뭐 디지털 노마드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일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고 작가님하고 통화를 2-3시간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원래 요즘에 집중 집필 기간이라서 통화를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또 제가 좀 보고 느끼는 게 많아갖고 네. 통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또 많이 하고 네. 또 거기 가서 사실 원래 싱가포르 가면 만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가갖고 지도 교수님만 오랜만에 뵙고 그 다음에 저랑 가장 친한 형 딱 한 명 있어요. 싱가포르. 예, 저희 대학교 선배였는데 제가 이렇게 꼬셔갖고 저희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박사하고 거기 이제 자리 잡은 형이 하나 있어서 딱 2명만 만나고 왔어요. 제가 네. 나머지 제가 8일 갔는데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근데 그 두 분이 신 박사님 보면은 되게 다른 느낌을 받을 그럼요.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이제 신 박사님 네. 박사 공부하시는 박사생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다 워낙 가까운 사이들이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은 2년 전에 한번 뵙고 네. 2년 전에 싱가포르에 한번 또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만난 형은 1년 전에 봤는데 1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저랑 완전히 다르죠. 저는 뭐 6개월 전이랑 지금도 완전히 다르고 네. 2달 전이랑 지금 저도 완전히 다른데요. 뭐 저는 우리 웅이사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좀 그거에 확신이 있죠. 사람은 바뀔 수 있다에. 네. 왜 제가 바뀌고 우리 웅이사님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꾸준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막 갑자기 이 좀 애매한 개념인데 갑자기 바뀌지만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꾸준히 뭘 하다 보면은 순간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뿅 하고 바뀌는 건 없고 근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훅 바뀐다. 다 그렇게 바뀌어요. 제가 그 데일리 리포트 하는 친구를 지켜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꾸준하게 여러분도 저희랑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이게 100회 특집으로 공개 방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11월 초까지 집중 집필 기간이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 저는 웅 이사님이랑 어떻게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지금 파일럿을 하는데 고 작가님은 도저히 방송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계획을 바꿔서 연말에 특집으로 아듀 2017 네? 다가오는 2018 네? 아니 그 2016년 12월 31일 네. 저도 그날을 잊지 못하는데 벌써 2017년 12월 왜 그날 잊지 못해요? 그때 그 신 박사님께서 강의하셨었잖아요. 우리가 딱 정확하게 31일 날 했어요? 예, 있어요. 그때 얼어 뒤질 뻔했잖아요. 31일 맞을 겁니다. 아무튼 연말이었으니까 그때 우리 다 얼어 뒤질 뻔했잖아요, 진짜. 나는 살면서 여러분 그 몰입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는 강연에 너무 빠져들어갖고 그 당시에 제 손이 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손이 얼어버려갖고 마이크를 쥐지를 못할 정도로 얼어버렸어요. 그때 사인 못 하셨잖아요. 예, 사인을 이게 펜이 안 젖어갖고 마지막에 진짜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손이 안 젖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다음에 저는 또 미안했던 게 제가 몰입을 했으니까 막 많은 분들도 같이 들었는데 거기 엄청 추웠거든요. 지하철이어갖고 그분들도 덜덜덜 떨면서 들었는데 마지막에 끝까지 기다리신 분 나이 많으신 제 패친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직 준비 중이었는데 그 힘든 시기였는데 살면서 막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그분은 거의 동상이 걸릴 정도로 들으셨대요. 이렇게 몰입해서 강연 들어본 거 처음이라고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너무 뿌듯했죠. 그러고 보니까 올 연말에도 버스킹 한번 해야겠네.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체인지 그라운드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수엽 특강 특강 핵심 영상들이 있습니다. 핵심 영상들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게 보이는 팟캐스트니까 체인지 그라운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PD님들이 시각화 자료를 넣어주세요. 네. 지난화에 저랑 이제 고 작가님이랑 세차 달인 얘기 막 내가 막 감동받았고 하니까 우리 PD님이 그 찾아서 영상을 삽입해 주셨어요. 네. 웅 선생님 보셨죠? 세차 달인. 저 그거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문 열어놓고 세차하는 거 봤죠? 아니 저는 그냥 방송으로 네. 그 팟캐스트로 우선 들었거든요. 네. 팟빵에서.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물 좀 뿌리시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물이 무슨 수압을 그 막 사람 날아가고 사람 날아갈게 쏜다는데 그걸 다 차문 열어놓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자신감. 그러니까요. 안에 물 들어가면 그 시트만 젖어도 망하는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요. 돈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반복 숙달로.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 복습 반복 숙달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훈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 근데 보세요. 그분이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분이 날 때부터 세차 달인으로 태어나셨겠어요? 우리 애기가 세차 달인으로 태어났네. 네. 저는 진짜 그런 분들 존경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존경할 분이 많은 거예요. 진짜 자기 영역에서 몰입을 해서 어떤 경지에까지 올라간 사람들.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몰입을 해서 즐기느냐만 있지.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근황과 지난 에피소드에 대한 걸 각서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네. 저도 좀 이렇게 계속 팟캐스트를 하면 좀 늘까요? 당연히 지금도 내가 칭찬해 주려고 그랬어요. 엄청 늘었어요. 그게 아니라 벌써 우리가 교육을 많이 하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옛날에는 진짜 웅이사님 그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지우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디버크. 네. 그러니까 저는 보고 있으니까 알죠. 웅이사님이 안 듣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보이는 팟빵은 그래도 그나마 난데 그게 라디오로만 들으면은 팟캐스트로만 들으면은 웅이사님이 듣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다음에 고 작가님이 계속 뭘 말하시는데 웅이사님이 계속 이렇게 막 상에 고 작가님 죽을라 그러는 거야. 쉴 타이밍이 없어갖고 막 진땀을 흘렸대 그때. 식당을 하셨죠. 네. 근데 너무 벌써 오늘도 진짜 아까 우리 웅이사 잘한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치고 나오는 거랑 벌써 이 액티브한 정도가 레벨이 벌써 올라갔어요. 역시 반복 수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완벽한 공부법을 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독하고 있군요. 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설하고 오늘도 또 유익하고 유쾌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웅이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어떤 얘기 해볼 건가요? 오늘은 5Y라고 Y 5번. Y를 5번.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Y를 한 5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요런 거. 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가 왜 중요한지. 중요한데 한번 토론해 보고 싶네요, 웅이사님이랑. 네. 혹시 의장님 박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음악의 아버지,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 양반이 내가 지금 그런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공학 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혹시 음악적인 소양도 내가 여기서 쇼팽이라 그래야지 좀 웃겨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엄마 아빠는 다 알아요. 바흐. 그럼 혹시 어머니까지도. 근데 내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엄마도 알거든요. 핸델인데 핸델이 여자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지금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그러니까 두 번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제가 더 왜를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제가 감히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음악의 삼촌 이런 거 그런 거 모르죠 내가. 그게 아닙니다. 왜 바흐와 핸델이 서양 음악의 아버지고 어머니인지 왜? 네 맞춰볼게요. 네. 자기가 아버지라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아버지다. 그럴 수 있죠. 저도 빅포카 파더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죠? 저도 이렇게 음악적인 지식이 거기까지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대략 알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바로크 시대 그리고 교회 중심의 음악을 연주하는 오르간 연주를 많이 하는 건데 거의 독보적으로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만큼 SNS를 통해서 막 그 유명도가 막 전국적으로 바이럴은 안 됐겠지만 그 음악을 하는 그 그룹이 있었을 거잖아요. 길드 같은 전문가 사이들 내에서 그 안에서는 이제 근데 웃긴 게 그 전부터 음악이 있었을 텐데 왜 바흐가 아버지예요? 그 음악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Y를 벌써 3번만 해도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5번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하다 보면은 더 이제 깊은 뭔가에 이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여기서 잠깐 네. 저희가 이제 팟빵은 제가 하지 않고 저희가 팟빵 지기가 있어요. 관리자가요. 네. 우리 팟빵 지기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그 카피 앤 페이스를 다 문자로 해서 보내줘요. 네. 댓글을요. 네. 저희도 날 잡아서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봅니다. 근데 고 작가님은 더 자주 보시고요. 저는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요. 그래도 웬만하면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못 보고 있는데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무식해갖고 그 뭐라 그러더라? 해금을 아쟁이라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 피가니니 예를 할 때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 무식한 건 고쳐야 되거든요. 무식한 건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네. 무식을 인정을 못하는 것도 죄도 아닌데 네. 그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피가니니 한 줄로 연전하는 거 제가 네. 아쟁 드립 쳤는데 네. 그게 해금이랍니다. 근데 아마 저는 솔직히 아쟁하고 해금 저 구분 못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상식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해금도 민간인들이 보면 줄이 한 줄로 보이는데 이게 2줄이랍니다. 그래서 피가니니가 4줄부터 끊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줄일 때 해금 드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정정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아쟁 드립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해금이다. 이게 좋은 방송이에요. 국민의 상식을 증진시키는. 그럴 수도 있고 이 인생 공부 팟캐스트를 사랑하고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맥락적 사고를 해서 그럼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은 전공자더라고요. 전공자 아니면 모르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 소리가 우리 국악에 대한 사랑도 더 깊게 가져가는 거고 또 사랑을 깊게 가져가려면 상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아쟁인지 해금인지 구별도 못하는데 무슨 어떻게 국악을 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기회에 항상 찬스 왔을 때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시 Y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Y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초기에는 이제 처음에는 뭐 음악의 아버지 이런 약간 단답형 같은 거를 왜라고 이제 던졌는데 이제 이 왜를 5번 물음으로 인해서 이제 대박을 친 기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런 건 좀 현실적이고 더 좋네요. 그리고 하나 이제 박물관에서 큰 비용과 시간을 아낀 사례 그 2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혹시가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의 대표 주자 프리우스잖아요. 그걸 만든 회사는 토요타. 근데 이제 토요타가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주름 잡을 때 독일과 미국이 주름 잡을 때 그걸 이제 후발주조로서 뚫고 올라간. 하이브리드는 토요타 1등 아닌가? 1등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할리우드에 엄청난 이제 배우들 이제 대표적으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들은 프리우스를 주로 타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사진에 찍혀가지고 돌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뭐 공급사슬이 좋다, 뭐 JIT, 뭐 적시 생산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5Y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을 물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매출이나 뭐 기업의 성장 규모가 이제 글로벌로 나갔는데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도요타에서 이렇게 자동차가 이제 컨베이터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각 단계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큰일 났네. 삼성이면 다자 초비상이 두드러 맞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거의 이제 그게 막혀버리면 문제가 그 순간에만 문제가 되는 게 뒤에서부터 아니라 다 불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번에 이제 이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기계가 멈춘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첫 번째 Y를 한 거죠. 그래서 딱 알아보니까 전력 과부하로 인해서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전원 퓨즈가 끊어졌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Y를 해서 여기까지만 답을 얻었을 때의 솔루션은 뭐냐? 퓨즈를 갈자. 퓨즈만 갈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Y를 하나 더해서 왜 퓨즈가 끊어졌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전력 과부하가 일어났을까? 전력 과부하가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딱 또 알아보니까 그 한 축에서 베어링이 되게 뻑뻑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베어링을 갈자 하면 됐는데 또 Y를 던져서 그렇죠. 왜 베어링이 뻑뻑해졌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던지고 이제 4번, 5번을 결국 갔더니 결국 문제는 뭐였냐면은
윤활유 펌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뭐냐면 윤활유 펌프에 먼지가 좀 많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약간 큰 솔로 이렇게 쓱싹쓱싹쓱싹 좀 밀고 기름칠을 하면은 됐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5Y를 해서 윤활유 펌프에 이거 예. 당연한 건데 예. 되게 좋네요 이거. 예. 아주 훌륭한 사례네요 이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제 막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너무 좋은 사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 워싱턴에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대요.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 그 그룹들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대리석으로 그 기념관을 지었는데 거기가 되게 이렇게 더럽고 막 이렇게 그 대리석이 되게 심하게 부식이 되는 거예요. 부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방문객들이 오고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전 세계에서 막 방문객들이 오는데 이게 미국의 이미지도 있고 최강국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막 이게 손실이 오니까 민원이 막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박물관 기념관장이. 그래서 첫 번째 이제 Y를 던진 거예요. 대리석이 왜 부식된다? 왜 부식이 될까? 그랬더니 그냥 대리석이 첫 번째 막 직원들 별로 이제 생각 없는 그런 임직원들은 이거 대리석 부식이 되니까 좀 쓱싹쓱싹 하고 대리석 드러낸 다음에 교체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아주 원초적, 그러니까 1차원적인 사고방식이죠. 예. 근데 이제 기념관장의 입장에선 생각해 볼 때 이게 돈이거든요. 예. 시간이고.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돈을 투입하면 다른 서비스가 후져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컨설팅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 전문가가 5Y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두 번째 Y로. 그렇다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첫 번째 Y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대리석을 세제로 너무 빡빡 미는 것도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화학적 부식이 일어났고요. 예, 화학적 부식으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Y를 던진 거예요. 그러면 왜 세제로 대리석을 빡빡 닦을까? 그랬더니 유독 비둘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기념관에 비해서. 그 비둘기 똥 이런 거 떨어져. 맞습니다. 그 비둘기가 배설물을 이제 거기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Y 세 번째는 왜 비둘기가 많은 걸까?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비둘기의 주 먹잇감이 멸종했어? 멸종이 아니겠구나. 비둘기는 잡식이니까. 거미. 근데 거미가 이렇게 보면 구석구석에 거미줄 많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념관이 크니까 그리고 이제 막 구석구석에 그 거미줄을 막 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 먹으러 비둘기를 몰리는 거야. 그래서 그 비둘기가 먹고 또 싸는 거죠. 그래서 대리석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질문을 또 이제 4I로 가는 거죠. 거미는 왜 생기나? 예, 거미가 왜 올까? 그랬더니 해가 지기 전에 주변보다 전등을 일찍 켜. 예. 그랬더니 이제 거미 먹이인 날파리가 많이 날파리 나방이 막 몰려들어서 거기 거미줄에 이렇게 잡힌 거예요. 와, 이거 재밌다. 예. 그래서 이제 4I까지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5Y. 왜 그러면 우리 제퍼슨 박물관이 해가 지기 전에 전등을 다른 곳보다 일찍 킬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을 보니까 직원들이 한 30분 일찍 퇴근하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결론을.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의 퇴근 시간을 이거 5I가 최악의 결론을 하는 직원들한테. 그런데 당연히 이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퇴근을 좀 이제 순환 교대로 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불 켜고 크는 거야. 뭐 한두 명만 나오면 되니까. 예, 그래서 야근 수당을 제공했는데 그 비용이 만약에 5I를 안 하고 처음이었으면 그 대리석 다 드러내고 막 청소 용역업체 막 불러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 비용을 비교했을 때는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시간이나 돈에 비해서. 이게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5I가 되게 명료하고 되게 좋네요. 예. 이게 여러분 또 누가 몰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 그럼 5I 적용하냐고. 왜냐면 제가 어저께 고 작가님이랑 전화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책을 한 앞으로 2-3권을 뭘 쓸지 정해놨거든요. 네. 그중에 하나를 뺐어요. 똑같은 거 Y를 한번 붙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어떤 책은 다시 들어와요. 그 또 왜 들어와요? Y를 붙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책에 예측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만 얘기해드리면은
그 세계에서 예측을 많이 한 사람들이 과연 전문가 집단 예측을 얼마나 많이 맞췄나 이걸 통계를 쫙 내본 거예요. 예. 거의 뭐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어때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거의 못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측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책 첫 번째 챕터가 운이에요. 비즈니스에서 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단은 망하는 이유 맨날 제가 말씀드리죠.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폭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맞힌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슈퍼 예측가라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가 달랐나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했어요. 가장 최신의 정보, 가장 많은 정보를 딴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가장 뉴이스트한 거, 최신 거를 항상 얻으려고 항상 준비했어. 항상 관찰을 하고.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네. 맥락상 Y. 그러니까 Y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본질에 근접한 답인가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예. 자기의 생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뭐 정답은 못 찾지열정 정답은 여러분 항상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완전 오답에서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완전 오답에서 멀어지는 게. 근데 옹희선이 이게 그 아까 첫 번째 토요타랑 그 제퍼슨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또 깨알 같은 상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 그랬을 때 중간에 옹희선님 제대로 얘기해줘서 그래요.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 그랬을 때 그런 삐꾸 같은 차를 누가 타냐고 다 그랬었어요. 진짜로. 네. 망한다 그랬었어요. 그 토요타 이제 후발주자니까 한 거잖아요. 그거 다 망한다 그랬었어요. 네. 왜냐면 차가 비싸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가 비싼 게 배터리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네. 모터 값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훨씬 비싸겠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어디서 제일 많이 팔렸냐면은 어디겠어요? 아까 말한 데 캘리포니아예요. 거기에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어요. 요즘은 아닌데 이제 중국이 워낙 급부상했으니까 예전에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총 판매 액수와 중국 판매 액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고가의 차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캘리포니아는. 근데 이제는 뭐 잽도 안 되고 중국한테 어림도 없고요. 그게 꽤 됐죠. 몇 년 전 얘기, 10년도 더 그게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오래전 된 얘기인데 아무튼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하이브리드를 탔냐? 환경을 지켜야 된다고 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연비도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도 나오니까 맞아요. 하이브리드를 사기 시작하고 또 하이브리드 타보니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뭐랄까 맨 처음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전기로 가잖아요. 그때 진동도 없고 소리도 없고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그러면서 단가는 떨어졌고 기술력도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엄청 대세 중에 하나죠 이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 얘기해주면은 이런 건 운적인 요소죠. Y도 좋지만 Y로 5번을 하면은 찾아갈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지만 운까지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는 결국엔 사후 해석이지 Y를 5번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 왜냐면 저희는 그런 것도 말해야 되니까요. 막상 이제 이런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보통 다 된다. 이런 경향이 그렇죠. 강하거든요. 다 된다. 네. 근데 저희는 항상 맥락적으로 분명히 좋지만 안 되는 영역, 이런 게 안 먹히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예. 아무리 Y를 해도 예. 다음 답이 안 떠오르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거라는 거예요. 사실요. 저기 갑자기 든 생각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 완벽한 공법에 그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그 아인슈타인 명언 중에 제가 우연찮게 그거를 여기다 정리해 왔는데 딱 말씀해 주신 그 맥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질문이 답은 안 나오지만 정답보다도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고. 왜냐?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아인슈타인 나는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질문을 되게 이렇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게 이제 완벽한 공법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저희가 천재 물리학자로 알고 있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진짜 한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석학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 한 40, 50편 썼다고 제가 그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 대박난 논문은 2개밖에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외를 던지고 그 물리학이 굉장히 물리학적인 그런 거의 원리를 따지는. 그래서 물리학자는 제가 알기로 경영학자 이런 사람들은 학자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럼요. 분들도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막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찾지만 이게 다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운이랑 이런 거랑 좀 결합이 된다면 그런 상대성 이런 거 같은 대박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옹 선생님 잘 말해주신 게 이 Y 5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에도 우리는 플러스 1을 해서 이 Y 5번 하는 게 맞나? 네. 6Y를 우리는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항상 책을 읽으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책이 틀린 건 없나? 이 책에 내가 더할 건 없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작가가 되는 거고 여러분도 그 책에 완전 그러니까 책 이상의 내공을 쌓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물음을 던지는 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도 제가 항상 경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완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100%야, 확신해.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확신하지 않았던 게 발생할 때,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블랙 스완이거든요. 그러면 내 시스템, 내 삶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Y 5번이라는 게 진짜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Y 5번이라는 게 듣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런 게 좀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상징적인 게 질문을 해라. 그 다음에 질문을 깊게 해라. 그 다음에 깊게 해라를 다르게 표현하면 좀 질문에 본질에 가까운 질문을 해라.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질문.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좀 오늘 이렇게 들면서 되게 뻔한 얘기 들었는데 네.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나는 Y 했었나? Y 했었나? Y 안 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창업자를 살펴보면은 6개월도 준비를 안 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퍼센트를 또 잊어먹었는데 심지어 3개월도 고민을 안 하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 Y를 한 5번을 해야 될 거를 한 번 정도만 하고 창업을 하는 거. 이 창업이 옳은가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진짜 물으면 물을수록 근데 또 맥락적으로 사고해야 되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는 앞도 뒤도 안 보고 칼같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실. 근데 인생이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전히 인생에서 Y를 여러 번 많이 해보고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일단은 여러분 질문 던지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요. 질문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누가 500원씩 뜯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이거는 이 Y 문화는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게 우리나라는 질문이 좀 금기시된 나라죠. 제가 삼성에 있을 때도 회의 시간에 딱히 막 질문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부서장만 부하 직원들한테 질문을 계속하죠. 근데 전형적인 잘못된 리더십이고 부서장의 역할은 팀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또 어디서 잘못됐나요? 이게 계속 YY네요. 네. 이 문화가 어디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보고 끝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왜 안 할까? 그 부서장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그럼 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학교 다닐 때 질문하고 틀리면은 안 되는 문화를 배웠거든요. 나서면 안 되는 문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중용의 미. 네. 중간을 가도 본전치기 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가고 본전치기 한다. 이런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질문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EBS 다큐멘터리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질문 막 하면은 미친놈 취급해요. 그렇죠. 결국 중국 기자가 네. 질문하고. 그러니까 기자가 오바마가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도 네. 일생일대의 찬스인데도 그 많은 한국 기자가 질문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Y 한 3번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이 Y 이 5번 Y 해보는 거 이게 정말 오늘 진짜 이게 짧은 얘기지만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웅 이사님이 뭐 5Y 하겠다 그랬을 때 그래 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뻔한 얘기 아니야 소크라테스고 뭐고 다 뻔한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뻔한 얘기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왜 하라 그랬겠어요?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하라 그런 거거든요. 웅 이사님한테 하시라고 한 건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인생은 뭐다? 뻔한 거 특별하게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배울 게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다 아는 얘기였고 뭐 아까 웅 이사님이 YY 나한테 물어볼 때 제가 미리 다 대답할 수 있는 거지만도 결론은 뭐다? 저는 그렇게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해주는 거지만 나부터 정신 상태를 똑바로 고쳐먹고 Y를 5번까지는 못해도 최소한 한 번은 하고 2번이라도까지는 가보자를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갖는 거죠. 네. 아 오늘 이거 생각보다 짧게 그냥 가볍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게 30분 지났네 이거. 또 Y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굳이 이게 5Y가 꼭 5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뭔가 궁극적인 원인 더 깊은 사고를 해라 그런 것과 연관이 되면서 하다 보면은 메타인지도 그럼요. 저절로 향상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기 전에 제가 삼성 사례 말씀드려주면은 왜 삼성이 잘하냐면은 삼성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그 수율이 제일 중요해요. 수율 싸움이.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까 이제 우리 중간에 말한 거 얘기한 거 100%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가 안 돼요. 삼성은 항상 이거의 리스크가 예상되는 리스크가 뭔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리스크가 뭔가를 쭉 적어서 내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또 뭔가 이게 2줄까지는 최소한 적어내야 돼요. 이게 되게 짜증나고 귀찮아요 솔직히. 근데 형식적으로 해요 사람들이 사실. 그 형식적으로 하는 거에서도 예방이 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괜히 삼성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제가 최근에도 글을 하나 썼지만 제가 항상 우리 팀원들이랑 제 주변 분들한테 결과 중심적이적 사고를 하라 그러거든요. 왜? 결과가 좋은데 과정이 나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나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과정이 나쁘면 결과는 무조건 나빠요 대부분. 예?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뭐예요?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삼성이 괜히 여러분 막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비용신 같은 회사 막 욕하고 그거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오너하고 회사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대기업들이 다 오너 체제라서 오너들이 되게 무능력한 사람들도 많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아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를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똑똑한 사람이 사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기 때문에 삼성이 연매출을 막 200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영업이익을 몇십조, 연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몇십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여러분. 잘 되는데 항상 왜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막 국내에서 비리 많이 저지르고 했지만 저는 왜냐면 제가 삼성 출신이고 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동료들이 도매금으로 욕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삼성의 매출은 90%인가 85%인가가 정확하게 또 숫자는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나와요. 저는 다. 그거 박사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5, 6개월 전에 저한테 그 반도체 관련된 책 하나 무슨 반도체 책을 나한테 줄 거다 콘텐츠 만드는데 근데 그걸 한번 읽어보니까 야, 그 반도체 그 업계에서 삼성이 이렇게 했다는 거 기적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렇게 이거는 뭐 리더 갈까지 없어요. 뭐 이건희가 투자를 했건 말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서민들이 똘똘 모여서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고 엄마들은 열심히 애 키워주고 그 다음에 막 진짜 아빠들은 야근 해가면서 진짜 피땀으로 만든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오너가 뻘짓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진짜 오늘 이 YY 5번 YYY 5Y 제가 오늘 느끼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반성을 너무 하고 있어서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진짜 뭐 이게 별거 있겠어 이 방송 그러고 들었는데 지금 너무 반성이 심하게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집중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 진짜 반성 많이 해야겠다. 앞으로 Y 꼭 2번 이상은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참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웅 이사님이 5Y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방송 듣고 다 Y 한 번씩이라도 더 해야겠죠? 최소한 한 번은 하고 한 번 더 나가는 질문 꼭 여러분들 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어보는 것까지. 그렇죠. 그러면 내 질문이 하루하루 어떻게 하루하루 좀 어렵다면 뭐 한 2, 3일이라도 그럼요. 그러면은 아주 오늘 또 마지막에 정리 되게 잘해주신 게 제가 웅 이사님이랑 또 이 방송 전에 뭘 말했냐면은 이 팟빵을 하면서 저랑 고영성 작가님이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고 되게 똑똑해졌어요. 웅 이사님도 제가 이제 웅 이사님, 웅구야 이거 하면은 너도 똑똑해지고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한테도 좋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대중과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게 모두가 잘 되는 길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만 있는 거랑 말로 내뱉어보는 거랑 써보는 거랑은 다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을 써보기만 해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들어낸 질문을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는 확연히 올라갈 겁니다. 진짜 내공도 확연히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5i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로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